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원홍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금일은 스탠 와인스타인의 책에서 일부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관련 책이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차트를 믿어라. 내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당신이 언제나 100% 성공할 수는 없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분명한 삶의 조건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 사실 증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내가 발견한 가장 확실한 승리의 열쇠는 어떻게 패배하는지 배우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보자.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해놓았는데 한두 군데에서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끔찍하게 여긴다. 그래서 결국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는 한두 군데에서 보는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비용, 교훈을 배우는 데 드는 사업비 정도로 간주한다. 전문가는 비록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 해도 잠을 못 이루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손실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걱정한다. 첫 번째, 모든 투자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다. 그 결과가 이익을 남기는 쪽이라면 그들은 만족한다. 둘째, 신통치 않은 주식을 어느 수준에서 처분할까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증시에 임하는 성숙하며 합리적인 태도다. 테니스를 칠 때 공이 네트를 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당신이 친 공 중 몇 번은 빗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기에서 점수를 따는 공이 더 많다면 한두 번 빗나갔다고 해도 그리 당황할 이유가 없다. 모름지기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합리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테니스를 잘못 쳐서 공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사람 또는 골프 코스에서 퍼트를 잘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한다. 실수를 했을 때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파괴적으로 변한다. 나는 증시 참가자들이 특히 상승세 시장에서 아주 잘해오다가 한 종목에서 본 손실로 전체 투자를 망쳐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처음에 조금 손해를 봤을 때 이 정도 손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빨리 처분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이 하나라도 급락하면 성을 내고 완고해진다.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버티다가 급기 아주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면 4단계에 진입한 주식을 생돈을 주고 사들여 물타기를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손실이 쌓여가며 문제의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멀쩡한 주식을 환매해버리거나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하면 우선은 흑자로 돌아서 기분은 좀 나아질지 모르나 몇 달 뒤 포트폴리오에 끔찍한 결과를 남기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2단계의 잘나가는 주식은 처분하고 4단계에 든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게 될 것이다. 자존심으로 투자하면 망한다. 왜 이런 자기 파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까? 한마디로 에고 때문이다. 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주식에 좋은 결과를 내면 자신이 천재라고 느끼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느낀다. 허술한 전술로도 수익을 냈다면 그건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손실을 보고도 자신을 통제하며 규칙을 잘 따랐다면 이는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러니 자신과 긴 대화를 나누어 봐야 한다. 증시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에고를 잘 싸서 옆으로 치워두어야 한다. 칵테일 파티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기 위해 증권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멋진 수익을 내는 도전을 즐길 수 있어야 증시에 시간과 자본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에고의 파괴성은 매일 볼 수 있다. 증권사 사무실에 앉아서 대화를 들어보라. 득실이 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면 주식을 처분할 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왜 득실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나? 손실은 좀 입었어도 위에 저항선으로 주가가 회복될 때 왜 팔지 못하는가? 에고가 강한 투자자들에게 득실이 없다는 말은 곧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들은 자존심을 이익과 손실에 걸고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아주 손쉬운 희생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 주식 중개인보다 더 손쉬운 희생양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비난이 중개인에게 쏟아진다. 물론 가끔 똑똑하지 못한 중개인을 만날 때도 있지만 중개인이 억지로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무능한 중개인은 고객을 끌어들이지도 못한다. 결국 투자는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았다면 그런 선택과 행동은 더욱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면 그 원인을 찾아 이해하고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자존심 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987년 10월 증시 붕괴 때 강한 애고와 트레이딩 실패 때문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심각한 손실로 고통받던 한 투자자가 자신의 중개인을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이다. 독자 당신은 자신과 약속하기 바란다. 절대로 황당하게 자금을 날려버리지 않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뮤추얼 펀드처럼 취급해야 한다. 종목 하나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투자액에 대한 총 수익을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뭐 간단한 글이긴 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어떤 차트라 여기서 차트를 말하는 것은 어떤 시세를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투자자들이 자존심으로 투자하다가 수익을 잘 내다가도 한두 종목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득실이 없는 수준으로 주가가 회복되면 주식을 처분할 거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본전이 오면 주가를 처분하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제대로 빠져나왔어 하는 자기 위로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중간에 애고 자아가 나오는데 자아를 잘 싸서 옆으로 비켜두고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